소개해 주신 것처럼 옥수수연구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남국민이라고 하고요. 농업연구사로 지금 찰옥수수 육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제가 할 거는 고품질 찰옥수수 재배 기술이라는 강의 주제로 이제 강의를 시작할 건데요. 일단 강의 들어가기 앞서서 저희가 그냥 잠깐 항상 교육 시작 전에 이렇게 숫자 갖다가 이렇게 재밌는 코너를 한번 마련해 봤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전 세계적으로 1등인 거를 저희가 4개를 꼽았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첫 번째는 저희 찰옥수수 인기도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한국인만큼 이렇게 여름마다 이렇게 옥수수, 찰옥수수를 먹는 민족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세계 최고로 찰옥수수 인기가 높다고 말할 수 있고요. 인기가 높다 보니까 이 찰옥수수 고품질 개발 능력 자체도 저희가 전 세계적으로 1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외에는 다른 나라에서는 찰옥수수에 대한 육종을 안 하고 있거든요. 뭐 유전 자원으로서 찰옥수수를 갖고 있는 데가 뭐 중국이나 유럽 일부에는 있긴 하지만 찰옥수수 육종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거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우리나라에서 항상 매년 찰옥수수 재배 면적이 약 16,000헥타 정도가 돼요. 근데 그 16,000헥타에서 한 3만 개씩 나온다고 하면은 연간 4억 8천 개 정도의 그 찰옥수수 이삭이 생산이 된다는 거죠. 그 4억 8천 개의 이삭들을 한국인들이 다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비량조차도 세계 최고라고 말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재배 면적으로 따졌을 때 한국이 재배 면적은 참 작아요. 땅이 적기 때문에. 근데 그 옥수수 전체적인 옥수수의 재배 면적에서 찰옥수수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약 56% 정도가 됩니다. 근데 미국이나 중국, 유럽 같은 데서는 옥수수 재배 면적은 넓지만 그게 찰옥수수 쪽보다는 종실용, 사일리지용 이런 쪽으로 가공용 옥수수를 많이 재배하고 있기 때문에 찰옥수수 재배 면적은 약 2%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비율로만 따졌을 때 실제 면적은 적더라도 비율로만 따졌을 때 재배 면적은 이제 찰옥수수 재배 면적은 우리나라가 최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소에서는 크게 3가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3가지 업무 중에 첫 번째가 개통육성 및 신품종 개발이라는 주제인데요. 여기 사진 보시면 여기 혹시 뭔지 보신 적 있나요? 처음에 나오는 순 아니에요? 꽃 밑에. 이게 옥수수의 조상이에요. 원래 옥수수는 이런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미 쪽에 테오신테라는 그 이름으로 옥수수 조상이 있는데 요거를 그 옛날 사람들이 먹기 위해서 선발하고 하다 보니까 요런 옥수수가 생산이 됐고요. 그거를 여지껏 계속 육종을 통해서 현대 저희가 알고 있는 옥수수의 모양으로 개량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품종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는 옥수수가 단교잡종이라고 얘기를 다 알고 계시잖아요. F1이라고. 그래서 엄마랑 아빠가 따로 있어요. 옥수수에. 그러면은 그 엄마 아빠를 만드는 걸 저희가 개통육성이라고 하는데 이런 개통육성이 처음에 F1을 심었을 때는 키도 크고 뭐 엄청나게 좋아 보이지만 이거를 자기 꽃가루를 자기 수염한테 묻혀가지고 퇴화를 시키면은 한 7, 8년 정도 하게 되면 이 자식열쇠 현상이 나타나서 옥수수가 되게 키가 작아져요. 그래서 이런 거를 저희가 인공교배를 통해서 한 7년에서 8년 정도를 하고 있고요. 매년 한 300개 통 정도가 저희가 이렇게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소에서는 이 옥수수가 여기 순이 나오면은 실크백이라는 그 비닐봉지를 이렇게 심어버려서 수염이 나오면 꽃가루가 묻지 않게끔 저희가 막아주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꽃가루에 갯꼬리가 올라오고 가운데서 한두 개 정도의 이제 꽃이 피기 시작하면은 저희가 여기 황봉투를 거꾸로 묶어놔 버려요. 그러면은 다음날 아침 오전 한 10시쯤에 요 꽃가루를 털어가지고 이 실크백을 벗긴 다음에 거기다가 다시 털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인위적으로 교배를 하는데 이런 거를 저희 아주머니들이 한 34분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이렇게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걸 만드는데 7년에서 8년 정도가 걸리고 요 옥수수 사진 보시면은 양쪽에는 뭐 얇기도 하고 길지만 좀 이렇게 옥수수가 약해 보여요. 요게 저희가 개발했던 그런 개통들이고요. 이런 개통들을 교잡을 했을 때 요 가운데 보이는 이 크고 좋은 옥수수, 잡종강세 현상으로 나타나는 이런 옥수수를 저희가 품종이라고 하는데 이런 품종을 개발하는데 저희가 선발하고 평가를 또 해야 되는데 그 시간이 한 6년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한 품종이 개발이 되려면 7년과 6년에서 한 13년 정도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13년 정도 한 품종이 나오는데 그거를 저희가 지금까지 수십 개 정도 품종을 제출했고요.
그 중에서 지금 미백 2호랑 흑점 2호랑 위육찰이 가장 보급이 많이 되고 있는 품종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품종 개발뿐만 아니라 그 품종을 개발을 해서 어떻게 키워야 된다라고 그 재배 연구를 또 하고 있어요. 저희는 옥수수를 잘 키우는 게 아니라 저희는 죽여요, 일부러. 어떻게 키우면 죽더라 라는 걸 저희가 연구를 해서 농민들한테는 이렇게 심지 마세요, 저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교육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런 연구들을 연구소에서 하고 있어서 뭐 대표적으로는 보통 다 포트이식으로 나가고 있잖아요. 그럼 포트면이 때 언제 나가야 되는지, 그 다음에 나갈 때 주간이랑 열간 사이는 어느 정도로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약을 쳤을 때 얼마나 쳤을 때 얘가 옥수수가 피해를 입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또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매년 연초에 종자를 신청하실 텐데 그런 종자를 저희가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천, 영월, 그 다음에 원주 이게 세 곳에다가 저희가 최종단지를 다 조성을 해놨고요. 올해도 지금 최종단지를 한 70헥타 정도 조성을 해서 내일부터 또 수매 검사를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최종 농가에서 옥수수가 얘네 가운데 애들은 갯꼬리가 없는데 가운데만 갯꼬리들이 있잖아요. 이게 갯꼬리를 뽑아버린 거예요, 저희가. 그래야지 F1이 생산이 되기 때문에 부분으로 아빠로 쓸 애들로만 이렇게 갯꼬리를 놔두고요. 그 다음에 모본은 다 갯꼬리를 제거를 해서 이런 걸 저희가 매년 포장 검사를 나가고 있습니다. 일단 4월에서 5월쯤에 각 최종 농가별로 파종을 똑같이 들어가요. 근데 이때 저희랑 좀 파종하는 게 다른 게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옥수수 암놈을 2개를 심고 가운데다가 또 순놈을 심어버려요. 그래서 그런 걸 그렇게 심으니까 일반 옥수수보다는 좀 다르게 재배를 하겠죠. 그래서 키가 한 허리쯤 나왔을 때 제가 중기 그 생육조사를 나갑니다. 이때는 농가분들한테 저희 가요라고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나가버려요. 그래서 뭐 생육이 그 일정한지, 그 다음에 뭐 제대로 심었는지 이런 거를 안맹순찰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정식적으로 공문을 날려가지고 2번의 포장 검사를 나갑니다. 그래서 모본의 갯꼬리가 제대로 제거가 됐는지, 만약에 요거는 지금 제거 안 된 애들을 저희가 따로 수확했던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 옥수수 주변에 양옆으로 한 3줄, 앞뒤로 한 3m씩 다 베어버려요. 그리고 농가분들한테는 이게 바로 다 돈이랑 직결되기 때문에 요즘은 이 포장검사 나기 전에 그 모본 제거를 잘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내일부터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요 종자수매인데 마을마다 이렇게 조국용 포대에다가 40kg씩 담아놔요. 그러면은 저희가 이걸 하나하나 다 삭대 갖다 찔러서 수분 검사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샘플들을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거에 대해 샘플들을 다 발화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발화율이 90% 넘어야 되는 그런 발화율 90%가 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다 일일이 검사하고 이종종자나 이물, 그 다음에 병해립 같은 것도 다 걸러내서 맨 마지막에 보급용을 이제 종자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연구소에 한번 견학 오시면은 저희 보급용 그 종자 정선 시설이 있는데 거기 한번 견학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보급종 종자 생산 및 보급한 내역을 알려드리면은 작년에 저희가 100헥타를 해서 218톤을 생산을 했어요. 근데 대부분은 다 찰옥수수입니다. 그리고 보급을 했던 거는 164톤을 보급했는데 강원도에 한 83톤, 그 다음에 전국적으로 강원도 외에 81톤 정도가 보급이 됐어요. 대부분은 다 찰옥수수를 이제 보급을 했고요. 이제 교육을 조금 이제 들어가면은 저희 일단 품종 선택하는 것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찰옥수수 육종 기관은 한 6개에서 7개 정도가 돼요. 국가기관이 이제 수원에 있는 식량과학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옥수수연구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대학교가 있고 그 다음에 사설 그 종묘사들이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품종들을 저희가 정리를 해봤어요. 식량원에서는 예전에 뭐 찰옥 4호나 일미찰을 아마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얼룩찰, 흑진주찰 등이 이제 대표적이고 저희 연구소에서는 두매찰을 시작을 해가지고 현재까지 이제 색소찰옥수수까지도 이제 품종을 이제 시작했는데 지금까지는 미백 2호, 미육찰, 흑점 2호를 가장 많이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 아시다시피 연농 1호 대학찰이라는 게 이제 충북 괴산에서 최봉호 교수님에 의해서 이제 개발이 됐는데 현재는 괴산 위주 주변으로 해서 소규모적으로 이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품종별로 이제 색상별로 구분을 해봤는데요. 저희가 재배를 했을 때
대학찰, 찰옥 4호, 일미찰, 미백이호, 아리찰, 다미찰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출사일수를 비교를 했을 때 일단 미백이호가 출사일수가 가장 빠릅니다. 출사일수가 빠르다는 거는 수학을 빨리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뒤에 후작으로 뭐가 들어갈 수 있는지 선택의 폭이 넓어져요. 그래서 지금 미백이호가 가장 빨라서 보급이 가장 잘 되고 있고요. 흑찰이나 얼룩찰, 그 다음에 또 색소찰이 있는데 흑찰에는 미흑찰이랑 흑진주찰이 대표적이 있는데 미흑찰이 흑진주찰보다는 한 3일 정도 출사일수가 좀 더 빠르고요. 그 다음에 얼룩찰에서도 얼룩찰 1호랑 흑점 2호가 있는데 흑점 2호가 출사일수는 좀 더 빠릅니다. 그리고 색소찰은 지금 소규모적으로 이제 칼라 패키징 그 생산단지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지금 재배를 일부 하고 있는데 청춘찰은 안토시아닌이 이제 많이 들어 있어서 진짜 진한 자색을 띠고 있고요. 그다음에 골드찰은 카로티노이드를 함유하고 있어서 노란색 찰옥수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삭을 저희 그 주요 그 품종에 대해서 이삭을 보시면 미백이호랑 미흑찰이랑 흑점이호는 그 열수가 12개에서 14개 정도 나와서 좀 통통하게 보이고 끝에까지도 수정이 다 잘 되는 그 장점이 있어요. 근데 대학찰과 같은 경우는 일단 그 최봉 교수님이 처음에 개발을 했을 때 이 대학찰은 끝이 뾰족합니다. 끝이 뾰족한 특성이 있고 열수가 10개에서 12개이기 때문에 조금 가늘다라는 느낌이 있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 옥수수가 옆으로 이렇게 길게 이상목이 길게 늘어나요. 그래서 수확하기가 조금 힘들어서 이번에 한국인의 밥상에서도 최보람 선생님이 거기를 갔었어요. 계산에. 거기서 낫으로 수확을 하시는 거 아마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대학찰은 낫으로 수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뭐 일미찰, 찰옥 4호, 얼룩찰, 그 다음에 흑진주찰 등이 있는데 이 이상 모양들은 이렇게 생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아리찰 같은 경우는 미백이호에 비해서 길이가 엄청 길고 알이 굵은 특징이 있어요. 이거는 식용이긴 하지만 뻥튀기용이에요. 알이 굵고 크니까 튀기면 그 부피도 크게 나오겠죠. 그래서 뻥튀기용으로 저희가 개발했던 품종이고요. 그 다음에 이 다미찰이라는 거는 아마 되게 생소하실 거예요. 찰초당 옥수수라고 한번 들어보신 적 있나요? 찰초당. 요즘 초당 옥수수 좋아하시잖아요. 그 찰옥수수랑 초당 옥수수랑 얼룩이처럼 이렇게 섞어 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지금은 이렇게 쪼글쪼글했던 거 있잖아요. 이런 게 초당 옥수수가 이제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찰옥수수랑 초당 옥수수랑 같이 먹는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요거는 지금 중국에서 중국 사람들이 되게 많이 좋아해서 그쪽으로 수출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게 이제 청춘 찰옥수수인데요. 요게 미백이호 그 엄마 아빠에다가 한번 외국에 있는 그 자색 옥수수를 도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요 밑에 사진 보시면은 요게 미흑찰이고 요게 미백이호인데 청춘찰은 속대도 진한 자색을 띠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알곡 색깔만 봐도 미흑찰은 아랫부분이 희지만 청춘찰은 다 시커매요. 이러다 보니까 안토시아닌이 엄청 많이 나와서 삶거나 쪘을 때 그 진한 물이 나오니까 손에도 많이 묻고 예, 오디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오디 먹는 것처럼 그런 특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골드찰은 노란색 그냥 카로티노이드 기능성을 넣은 그 찰옥수수예요. 얘는 열수가 한 14개에서 16개라서 조금 두꺼워요. 왜냐면 중국에서 그 피를 갖고 왔기 때문에 그 골드찰은 키가 작지만 이삭이 되게 두꺼운 특성이 있는데 기능성 옥수수 아까 청춘찰과 골드찰에 조금 부족한 점이 있다면은 기능성이 들어가면은 맛이 떨어져요. 그래서 그런 거는 조금 감안하셔야 된다고 저희가 이제 황옥 그 다락수사하고 품종이 틀린 건가요? 그렇죠. 황옥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통 전분 추출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 종실 가공 뭐 나초 같은 거 만들 때 많이 쓰잖아요. 얘는 찰옥수수라서 그런 거 가공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냥 표로만 봤을 때 청춘찰은 미흑찰에 비해서 그 색깔이 진하기 때문에 안토시아닌 함량이 한 25배 정도 더 높게 함유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골드찰 같은 경우는 이제 카로티노이드가 들어있는 찰옥수수인데 최근에 아마 그 식량원에서 황금마찰이라고 들어보신 적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거랑 같은 맥락으로 카로티노이드 함량이 지금 202호보다는 한 20배 정도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토시아닌이나 카로티노이드는 항산화 물질인 건 다들 잘 아시는데 특히나 이 안토시아닌 같은 경우는 세포의 산화 피해를 이제 방지하고 활성 상소를 억제한다. 또 그다음에 뭐
암세포도 생장 억제를 하고 하는 이런 장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카로티노이드 같은 경우는 눈에 좋아요. 요즘 루테인 많이 챙겨 드시잖아요. 이 카로티노이드 자체가 비타민 A의 전구 물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카로티노이드를 섭취를 하시면 그 눈 건강에 좋다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교잡조 이건 아직 품종이 되진 않았어요. 그냥 여러 가지 이런 옥수수를 조합을 해가지고 생산을 하고 있다, 만들어 보고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려고 이제 가져온 건데요. 지금 현재 요 끝에 있는 옥수수가 저희가 올해 미용찰이라는 이름으로 품종을 출원했습니다. 청춘찰보다는 조금 색깔이 연한데요. 붉은색 찰옥수수이고 맛은 미백 2호에다가 색깔만 넣었다는 그 개념이기 때문에 맛도 어느 정도 따라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내년쯤에 요 이렇게 빨간색의 검은색 점박이인 옥수수를 또 다시 추가적으로 출원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2016년부터 이런 몇 가지 생산단지에다가 이제 보급을 했을 때 이렇게 레토르트 상품을 만들기도 하고 아니면은 기능성 성분을 분말로 추출해서 동남아 같은 데다 수출하기도 하고요. 에너지바도 만들 수 있고 요거는 이제 자색 옥수수 라떼라고 해서 라떼에다가 이제 조금 성분을 넣은 겁니다. 그 외에도 지금 이 동해에서는 약간 습기가 진한 알곡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옥수수 쌀이나 그 다음에 풋옥수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레토르트 개별로 포장을 해서 판매를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골드철 같은 경우는 맛이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치즈랑 섞어서 판매하는 그 업체들도 있습니다. 비슷하게 이제 뭐 다른 데서 판매하고 있는 것을 보여드린 거고요. 그리고 주요 관심사가 아마 최근에는 초당옥수수일 거예요. 다들 초당옥수수 키워보고 싶으실 거고 수익이 높으니까 다들 욕심은 나실 텐데 저희 연구소에서는 아직까지 초당옥수수에 대해서 6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발화율이 낮기 때문이에요. 보급종을 저희가 보급을 하게 되면은 발화율이 어느 정도 받쳐줘야 되는데 이 초당옥수수는 전분보다 당분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마르면은 쪼그라들죠. 그래서 얘네가 나중에 발화할 때 에너지가 부족해서 발화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저기 지금 해남이나 제주도에서 초당옥수수를 많이 심고 있는데 이 포트에다가 한 구멍에 한 2개, 3개씩 넣는데 그게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단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확 같은 경우는 이삭중이랑 당함량을 두 가지를 비교를 해야 돼요. 찰옥수수는 당함량을 굳이 안 보잖아요. 그냥 적기만 되면 어느 정도 무게 됐다 하면 바로 따버리잖아요. 근데 초당옥수수는 당이 중요하기 때문에 출사 후 한 25일까지 증가를 하다가 그 다음부터 떨어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당함량을 고려해가지고 출사 후 한 25일 전후로 추확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당이 급격하게 저하가 되는데 상온에서는 한 이틀 정도, 사도시에서는 한 일주일까지 간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판매하는데 빨리 판로를 찾지 않으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일단 초당옥수수는 저희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이제 저희가 종자 구입하는 거랑 보관하는 거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마 대면적으로 농사 짓는 분들도 있지만 되게 소면적으로 일부만 짓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저희가 보급하는 종자 1kg가 많을 수도 적을 수도 있어요. 그럼 그때 저희 같은 경우는 1kg씩 포장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12월 중하순쯤에 센터나 이제 지역 농협을 통해서 기관 신청을 먼저 1차적으로 받아요. 그리고 그 시기에 그 종자 신청을 못 하게 되면은 2차적으로 1월 이후에 저희가 개별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택배비를 강원도는 안 받는데 타 지역은 다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5,000원 정도의 판매 가격에 좀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학차를 심어보고 싶으신 분은 농후바이오나 이제 장현 신협 이런 데서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요거 아시면 되고 기타적으로 뭐 황금마찰 같은 경우는 괴산군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해서 보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찰옥사호나 일미철 같은 경우는 동호시드 같은 데서 이제 구입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근데 보급종을 이제 매년 갱신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첫 번째로 문제가 이제 F2, 그러니까 수확했던 이삭을 말려놨다가 심게 되면은 수량성이 떨어져요. 그 수량성이 떨어지는 정도가 한 30에서 40% 정도가 되고요. 이 수량성이 떨어진다는 거는 이삭 크기가 짧아진다는 얘기도 있고 통이 좀 얇아지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쉽게는 아니지만 이 멘델이라는 사람이 예전에 유전 법칙을 할 때
요거를 이렇게 들 수 있거든요. 저희가 개통을 엄마 아빠를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냥 쉽게 얘기를 드리면 키가 작은 거를 엄마, 키가 큰 거를 아빠라고 예를 들게요. 그러면 이 엄마하고 아빠랑 하나씩 유전자를 주면은 그냥 무조건 큰 게 나와요. 근데 얘를 다시 심어버리게 되면은 다시 분리가 돼버려요. 그래서 세 가지의 유전형으로 분리가 되다 보니까 뭐 얘네 같은 경우는 크게 나오겠지만 얘는 진짜 작게 나와서 결과적으로 이삭이 들쭉날쭉하고 그 밭에서도 키가 파도를 쳐요. 그런 특성이 있어서 저희가 매년 종자는 이제 매년 새로 구입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저희 포장지는 이런 색깔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품종이 이름이 다 여기 들어가 있고요. GMO가 아니라고도 써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중에 지금은 없지만 여기 포장 날짜가 찍힙니다. 저희가 공장에서 포장한 날짜를 여기다 적게 되는데 11월부터 12월, 그 다음 뭐 1월 이렇게도 포장을 하다 보니까 연도가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 갖다 묵은 종자 아니냐, 뭐 예전 거 다시 한 거 아니냐라고도 하시는데, 저희는 매년 새로 생산했던 거를 포장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남은 종자는 일단 가장 좋은 거는 냉장고에다가 보관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심으실 때 물에 불리지 않는 이상 건조된 상태로 그냥 지퍼백에다 넣어서 이제 냉장 보관하시면 되고, 오랫동안 안 심을 것 같다라고 하면은 냉동실에 넣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저희가 옥수수 종자 수분 함량이 한 12%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걸 냉동실에 넣어서 얼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발화에 대해서 문제는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그래도 걱정하시는 분들이 꼭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저희가 말을 하죠. 포트에다가 육묘해가지고 나가세요. 그러면은 이제 직파하는 것보다 포트에다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발화율이 나오는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포트 육묘하는 거를 저희가 권장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이제 심는 방법이 보통 직파 아니면 육묘인데, 저희가 이걸 비교를 해드릴게요. 직파는 일단 노동량이 적게 듭니다. 가장 큰 장점이에요. 그리고 비용적으로 육묘 시설을 안 갖춰도 되기 때문에 비용적으로도 많이 아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땅에서 얘네가 추우면 안 올라오잖아요. 어느 정도 토양 온도가 한 10도 이상 유지가 돼야지 얘네가 발화를 시작하는데, 그래서 냉해를 피할 수는 있어요. 근데 수확을 단축시킬 수는 없어요. 근데 이 육묘를 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수확기의 단축이에요. 자란 거를 봄밭에 나가기 때문에 수확하는데 직파에 비해서 한 일주일 정도까지 그걸 단축을 할 수 있어서 그 다음에 또 옥수수를 심을지 아니면 다른 걸 심을지 선택을 가능하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육묘 시설이 유지가 돼야 돼요. 이 육묘 시설은 보온이 돼야 되는 하우스거든요. 일반 비닐하우스가 육묘 시설로 저희는 보지는 않습니다. 항상 10도 이상의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육묘 시설을 저희가 육묘 시설이라고 하는데, 대신에 옥수수는 포트 육묘를 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품종이에요. 직파에 가장 적합한 품종인데, 작물인데, 이 옥수수는 이 육묘랑 잘 안 어울리기 때문에 저희가 가장 강조하는 부분은 정식 기한을 준수하는 겁니다. 이 정식하는 시기를 꼭 일찍 심어가지고 아직 서리가 안 와가지고 하우스에다 오래 놔뒀다가 나가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봤거든요. 가장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저희 육묘이식 같은 경우는 처음에 73년도에 단옥수수에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조기 파종하게 되면 빨리 수확할 수 있으니까, 그럼 그게 바로 남들이 안 팔 때 내가 파니까 소득도 높게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거에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장점이면 뭐 생육도 고르고 빈 곳 없이 심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잡초 방제도 가능하고, 근데 단지 그리고 그 모잘록병이나 이제 새피에 대해서도 이제 피해를 피할 수 있는데, 여기 제가 그 사진이 빠졌네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묘가 이파리가 한 2개에서 3개일 때 나가야 돼요. 보통 나가실 때 한 요 정도 키 큰 게 나가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데, 그때는 뽑긴 편해요. 진짜 잘 뽑히니까 뽑긴 편해서 심기도 편한데, 그 문제가 뭐냐면은 얘네가 요 정도 키가 되면 이파리가 5개 나올까, 4개, 5개 정도가 돼요. 근데 얘네가 옥수수는 4개, 5개 잎을 갖고 되면은 그때부터 확 커야 되는데, 이 포트 보통 128공이나 16020 이런 거 쓰잖아요. 거기 안에 있는 영양분이 부족해요. 그럼 얘네한테는 배고픈데 굶기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럼 생리적으로 장애를 입게 됩니다. 그 장애 사진은 이따 뒤에 가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저희가
언제 나가야 되는지 이런 것도 다 조사를 했었는데 4월 말에 심었어요. 그래서 잎이 2개 나올 때가 언제쯤이냐 했더니 한 보름쯤 됐더라고요. 그리고 3개 정도가 됐을 때 한 22일 정도가 되더라고요. 근데 이건 절대적인 수치는 아니에요. 그때 당시의 수치이죠. 근데 요 수량성이 3개가 넘어가는 순간부터 줄어들어요. 요 끝에 있는 거는 직파를 했을 때의 수량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직파를 했을 때랑 비슷하게라도 가려면은 적어도 3개에서 나가야 된다는 거죠. 이걸 넘어가게 되면은 생리장애를 입게 됩니다. 아, 여기 제가 사진 여기 있네요. 보통 요 상태로 많이 나갈 거예요. 요 상태는 생리장애 받기 딱 좋은 상태예요. 예. 저희가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건 요 사진일 때입니다. 이렇게 조그말 때. 예. 근데 그래서 요때 이제 나가는 시기를 언제 그냥 사진만 봤을 땐 요때 그냥 무조건 뽑아 보시긴 하겠지만 아침마다 물 주실 거 아니에요. 그때 한 번씩 하나씩만 이렇게 당겨 보시면은 뿌리가 이 흙을 다 감쌀 때가 있어요. 그때 나가시면 돼요. 원래대로라면 옥수수가 이렇게 잘 자라잖아요. 개꼬리 나오고 수염도 나오고. 근데 저희가 한 달 이상 묵혔던 종자를 내가 키웠던 육묘를 밭에다 심었을 때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났어요. 웅수태와 개꼬리가 안 나와요. 개꼬리가 안 나온 경우도 있고요. 수염이 안 나온 경우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나왔는데 위에 이삭에서는 수염이 안 나는데 아래쪽에서 수염이 먼저 나와 버렸어요. 2차 이삭 선출사라고 저희가 하는데 이런 현상도 나타났고, 그다음에 이삭이 여러 개가 막 같이 나오고 불량으로 나오고 하는 경우도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가장 많이 4월, 5월 달에 들어오는 민원 중에 하나가 이 정식 지원에 따른 이상 증상인데 무릎 높이밖에 안 되는데 개꼬리 나온다고 전화를 많이 하세요. 종자 문제라고 다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저희가 그럼 어떻게 키우셨어요? 언제 심으셨어요? 이런 걸 물어보게 되면은 일찍 날이 따뜻해지니까 심어버린 거예요. 남들 다 심고 옆에 사람들 심고 저 사람도 심고 하니까 나도 질 수 없어 빨리 심어야 돼 하고 심죠. 근데 추위가 늦게 오네. 시간이 점점 길어지는 거예요. 모판에서. 그러다 보니까 나갔을 때 생리장애를 많이 받게 되고 올해 아마 피해 많이 보셨을 거예요. 처음에 3월 말에 심으신 분들이 꼭 있어요. 홍천은 절대 3월 말에 심으면 안 돼요. 지역이 첫서리가 지난 다음에 저희는 옥수수를 심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3월 말에는 서리도 오지 않은 때였어요. 그리고 4월 달에 영하로 3번 정도 떨어졌고요. 5월 달에도 한 2번 정도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3월 말에 따뜻했다고 심었던 분들은 다 피해봤어요. 이런 민원을 많이 받았고요. 뭐 사진들은 다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건 작년에 춘천에서 저희가 민원 받았던 건데 한 달 반 정도 늦게 심었대요. 근데 개꼬리가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가 나오기도 했고요. 키가 요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상 나올 곳에 또 개꼬리가 나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장애들을 많이 보였고요. 예, 요건 올해 춘천에서 발생했던 민원인데 언제 심으셨는지 아세요? 3월 초에 심었대요. 3월 초에 심어서 4월에 저희한테 이렇게 민원을 왔습니다. 근데 춘천도 3월에 심을 지역이 아니죠.